안녕하세요. 서정욱입니다. 오늘 소개할 루브르의 7번째 작품은 파올로 베로네세가 그린 가나의 결혼식입니다. 이 작품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루브르에서 가장 큽니다. 가로가 9m 94cm, 세로가 6m 77cm입니다. 어지간한 곳에서는 전시조차 힘든 크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크게 그려졌을까요? 걸어놓기도 어렵게 말이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작품은 걸어 놓으라고 그린 그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공간이 한쪽 벽을 맞다 장식하던 벽화가 원하지 않는 손에 이끌려 루브르에 오게 되었고 액자에 끼워져 모나리자 방에서 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탄생 배경으로 보면 가나의 결혼식에게 있어서 루브르는 그다지 편한 공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은 언제 태어났으며 왜 루브르에 오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죠. 먼저 이곳에 가보아야 합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입니다. 물이 도시로 알려진 곳이죠. 100여 개의 섬이 수많은 다리로 이어지며 만들어진 태생부터 독특한 구조입니다. 이곳 베네치아가 가나의 결혼식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려진 때는 1563년, 중세가 바로 지난 르네상스 시기입니다. 희망의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 만큼 가나의 결혼식을 보면 화려한 생활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경해 볼까요? 먼저 작품이 밝습니다. 위로는 구름이 두둥실 떠있는 파란 하늘이 보이고 그 사이로 새들이 날고 있습니다. 평화, 여유 이런 것이 느껴지십니까? 좀 더 보시죠.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테이블이 있고 음식이 있는 것을 보면 잔칫날입니다. 제목이 가나의 결혼식이었죠. 그림 속에는 130여 명의 하객들이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며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복장의 눈길을 돌려보시죠. 의외로 다양한 의상이 나옵니다. 보통 한 시대의 사람들은 비슷한 복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작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왼편 아래부터 보시죠. 터번을 썼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장식을 했습니다. 보석 장식과 깃털 장식이 보이죠? 그렇다면 동양인이고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오른편을 볼까요? 이들은 전형적인 유럽인이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화려하죠? 그렇다면 부유층입니다. 짐작되시죠? 그림이 그려진 1563년 베네치아에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도시는 동서양 무역의 중심지로 돈과 사람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초대되었던 것이고 풍족한 만큼 화려한 연회가 벌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람들의 의상은 보통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1000년 전에나 입던 허름한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좀 더 보시죠. 그중 두 사람이 머리에 후광이 그려졌습니다. 성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입니다. 특이하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화가 파올로 베로네세는 당시 베네치아 부자들이 결혼식을 그려놓고는 1500년 전이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를 불러들였던 것이죠. 기발한 발상입니다.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겠죠? 작품 가나의 결혼식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을 볼까요?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와 그 제자들이 혼례에 초청받았다. 그림을 보죠. 중앙 테이블에
앉은 분이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이고 그 옆은 제자들입니다. 또 성경에는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말하니 예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림을 보죠. 마리아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다소 어색해 보이죠? 어머니가 포도주의 기적을 원했는데 아들이 때가 되지 않았다고 거절한 분위기를 그린 것입니다. 또 성경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였고 그러자 예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하인들이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갖다 주라 하시매 그랬더니 포도주가 되었다. 그림을 보시죠. 건장한 하인이 하얀 물통의 물을 황금색 포도주 항아리에 따르고 있죠. 그런데 포도색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인 뒤에 오른손을 척 걸치고 술잔을 보는 남자가 있죠.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말하는 중입니다. 보통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고 취한 후에 질 낮은 것을 내는데 이 집은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았군. 왼편 아래도 보시죠. 어린 하인들이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를 권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화가 파올로 베로네세는 예수님의 기적 그림을 주문받았는데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었다. 갈릴리 지방을 배경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베네치아의 결혼식을 그대로 그려보자.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를 불러드리면 되지 않을까? 재미는 있지만 조심스러운 발상 아닐까요? 그래도 성화인데 기발함을 넣는다? 하지만 가능한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베네치아는 종교에 관해 개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국제 도시이다 보니 다양한 문화가 공존했고 다름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화가는 재미있는 요소를 더 집어넣기로 합니다. 하객들을 베네치아의 유명인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보는 사람들이 재미있겠죠? 먼저 자신을 그려넣습니다. 흰색 옷을 입고 현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베로네세입니다. 당시 화가는 유명인입니다. 동료 선배도 그려넣습니다. 초기 관악기인 코네트를 부는 사람이 바사노입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틴토레토, 콘트라베이스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티치아노입니다. 덧붙여 베로네세는 오스트리아의 왕녀,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 잉글랜드 여왕 메리 1세, 오스만 제국이 술탄 슐레이만 1세,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 여러 시인 콜로나까지 등장시키며 작품에 재미를 더합니다. 파격적이죠? 그리고 곳곳에 묘한 코드를 심어놓습니다. 보는 사람이 저건 뭐지 하면서 갸우뚱거릴 만한 요소들이죠. 몇 개 볼까요? 2층 난간에서 개 한 마리가 머리를 내밀며 잔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테이블에도 작은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지객을 빤히 보고 있네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인 물통 아래는 고양이가 누워서 매달려 있습니다. 포도주를 따르는 하인이 어떻게 주인의 발을 밟고 있을 수 있죠? 짐작되십니까? 이것은 벽화입니다. 그림처럼 옮길 수도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 재미있는 요소를 많이 넣어 놓는 것이 좋죠. 그래야 지루해지지 않을 테니까요. 사람들은 벽화를 보며 여러 가지 해석을 늘어 놓을 것입니다. 그게 이야기가 되고 소문이 되고 멀리 퍼져가겠죠. 그렇다면 이 작품은 누가 의뢰했을까요? 개인일까요? 회사일까요? 개인은 아닐 것 같죠? 누가 자기 집에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싶어 할까요?
그렇다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일 텐데 답은 교회입니다. 왜죠? 교회 벽화치고는 성스러움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래서 본당은 아니고 수도사들이 식사를 하던 장소의 벽화로 그려진 것입니다. 베네치아에 있는 산 조르조 마조레 성당의 말이죠. 수도사들은 식사를 하며 그림을 소재로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베네치아를 그린 것이니 이야기거리도 많았을 것이고 등장인물들이 유명인이니 소문을 말하며 이야기꽃을 피웠겠죠. 아무튼 이 그림이 산 조르조 마조레 성당의 식당 벽을 장식하자 여기저기 다른 수도원에서도 자기들도 그려놓자며 아우성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파올로 베로네세의 위상은 한층 올라가게 되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수도사에게 사랑을 받던 벽화가 어떻게 루브르까지 오게 된 것인지 알아보죠. 짐작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전쟁 때문입니다. 1797년 나폴레옹의 군대는 베네치아 공화국을 침공합니다. 1200년을 이어온 베네치아 공화국은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베네치아는 중립을 선언하며 전쟁을 피하려 했지만 희망일 뿐이었죠. 그때 나폴레옹은 더 유명한 본당 작품들은 놔두고 가나의 결혼식을 도려내어 돌돌 말아서 프랑스로 가져옵니다. 그 작품은 돌아가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죠. 앞으로도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베네치아 공화국은 이제 없으니까요. 하지만 베네치아 화가들도 베네치아 화파라고 불리며 유럽의 예술을 이끌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티치아노, 틴토레토 등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색채, 가감한 운동감을 바탕으로 힘있는 성화들을 그려갔었죠. 그 색깔이 이 그림, 가나의 결혼식에도 배어나옵니다. 쓸쓸하게 말이죠. 오늘은 루브르에서 가장 큰 그림, 가나의 결혼식을 보셨는데요. 재미있으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8번째 그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